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10일 이슈 방담 65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주 홍콩에 대한 미국의 맥시멈 프레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무역협상단이 또다시 워싱턴에서 협상 파기를 선언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것이 다 신장 자치주 그리고 홍콩에 대한 미국의 맥시멈 프레셔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방송사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신장 자치주에서 무슬림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사람과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비자 발급을 중지했습니다.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하는 조직이 홍콩 사태에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플사가 홍콩 시위대에게 홍콩 경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줄 수 있는 앱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로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미국이 하드 파워를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2020년 말까지 대졸자 정예병력 50만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미 상무성이 중국의 신장 자치주에서 무슬림 위구르족을 탄압한 28개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중국의 공안기업 20개와 8개의 관련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들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물품 구매를 위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상무성은 새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8개 기업들이 억압, 자의적인 대중구금, 그리고 신장 자치주에서 무슬림 소수족에 대한 하이테크 감시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 상무성은 중국 내 소수인종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참을 수 없고 또 참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성 장관 윌버 로스가 말했습니다. 28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기업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기술이 방어력이 전혀 없는 소수인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즉각 미국에게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 껑샹이 중국의 주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신장 자치주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28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조치가 미중 무역전쟁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블랙리스트 조치가 10월 초에 미중 무역협상의 파국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의장이 리세션 억제를 위한 양적 완화를 시사하고 몇 분이 지나자마자 트럼프가 신장에서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폭락했고 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은 폭락하고 금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한편 홍콩의 변호사 로렌스 마에 따르면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하는 조직이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NED가 중국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후진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NED가 후진국의 정치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ED가 유크레인, 베네수엘라 그리고 니카라구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NED의 개입이 정권교체, 레짐 체인지로 이어졌습니다. NED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내셔널 데모크래틱 인스티튜트인데
이것은 1997년 반환 이후 홍콩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마가 홍콩 리걸 익스체인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저서 홍콩 베이직 로 프린시플스 앤 컨트로버시스에 따르면 홍콩이 반공주의를 앞세운 중국 봉쇄 정책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많은 워싱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섬 홍콩을 가능한 북경이 통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경이 홍콩을 통합시키지 못하면 중국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누구라도 홍콩의 기본법을 찬찬히 연구해 보면 홍콩이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인은 민주주의를 홍콩을 망쳐버릴 파괴적인 밴덜라이징 대중 그리고 사유재산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애플사가 홍콩 시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중국의 관영 매체 인민일보가 애플사를 비난했는데 홍콩 경찰 병력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앱을 애플의 앱스토어에 깔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이 앱으로 중국 인민의 감정을 배신했다고 인민일보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홍콩 시위대에게 경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주는 앱은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인민일보는 애플사에게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지도 앱 개발자가 악의적인 동기를 감추지 않았다. 애플이 이 지도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을 승인했다. 이것은 애플이 폭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인가? 바로 이것이 그 애플사가 올린 앱입니다. 이렇게 경찰차와 구급차의 차량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이 지도상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일보는 애플사가 애플의 뮤직 스토어에 홍콩 인디펜던스, 홍콩 독립이라고 하는 음악을 올리려고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 CCTV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데릴 모레이가 트윗에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올리자 NBA 농구 경기 방영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결국 홍콩 애플사는 지난 수요일 홍콩 경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앱 HKmap.live를 앱스토어에서 내리면서 사용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앱에 불법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북돋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앱은 사용자들이 경찰력을 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시위가 다시 달아오른 지난 주말 직전에 애플사가 이 앱의 사용을 다시 승인했습니다. 이 앱을 다시 앱스토어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애플사가 북경 당국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애플은 시위대를 돕지 말라는 북경의 요구에 대한 저항 때문에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이 위구르족 인권을 유린한 중국의 인류 기술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을 유린한 정부 관료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중국이 애플에게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신장 자치주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읽어내린 그 피맺힌 연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NED 그리고 애플사를 비롯한 대기업의 소프트 파워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은 하드 파워로 중국을 제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2020년 말까지 대졸자 정예병력 50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